앞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에선 동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차 영장 집행은 언제일지, 그리고 경호처가 1차 집행처럼 막아설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스튜디오에 임주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공수처와 경찰이 이번엔 서두르지 않고 차곡차곡 준비하는 분위기인데 오늘이 2차 영장을 발부한 지가 7일,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영장 유효 기간이 2주다, 3주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적어도 설 전에 집행을 마무리하려면 이번 주에는 집행을 시도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근거들도 좀 보이고 있는데 공수처와 경찰 간의 긴밀한 그런 협조 관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찰력에 대한 장비 동원 협의를 마쳤다고 하고요. 특히 공수처가 경호처와 국방부에 이번에 2차 집행 시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달라, 집행을 저지하지 말아달라 이런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요, 경찰에서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2차 소집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했거든요. 이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이 집행에 어떻게 나설지를 논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이번 주 내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론 보도에서 모레 수요일이 D-Day가 될 것이다. 이번 주이지만 또 수요일로 특정을 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라고 보기보다는 정황상 15일 정도가 유력하지 않을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에 성공을 하려면요, 결국 경호처의 일정 부분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무력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지금 협조 내지는 경호처가 이 집행을 어느 정도 용인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오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3차 소환에 최종적으로 불응을 했습니다. 이 체포영장이 신청이 되었고 발부 가능성은 사실상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높아 보입니다. 11일 날 나오지 않았고 그날 체포영장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경우에도 13일에 3차 소환이 예정되어 있지만 만약 이런 부분 소환 이제 불응하고 체포영장 신청 검토할 수밖에 없는 단계고요. 그렇다면은 일단 경호처의 핵심 인력들에 대해서 소환을 지금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을 가능성 높아지고요. 그렇다면은 경호처 이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체포영장 집행을 함께 이루어진다면은 경호처 내부의 어떤 그런 동력들 그리고 경호처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경호처 핵심 인력들에 대한 영장 발부 이후 시점 한 15일 정도가 집행의 적기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한 가지 변수가 또 있습니다. 이 영장에 대한 집행은 굉장히 기밀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미 다 공개가 됐네요. 수요일 집행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습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보다는 더 허를 찌르게 내일이라도 집행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사실은 3차 회의가 소집돼 있어서 내일 정말 기습적으로 집행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속전속결 당일이 아니라 2박 3일, 그러니까 장기전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전략인가요? 힘 빼기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박 3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요. 1차 집행 당시에 좀 섣부르게 준비했다는 그런 평가를 공수처가 많이 받았어요. 경호처가 이 정도로 저항을 할 거라는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사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지만 결국 안전을 답보하려면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한다거나 아니면 경호처 인력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체포를 단행하다 보면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박 3일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해서 배터리와 기저귀를 챙기라는 그런 명령까지 전달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장기전으로 간다면 경호처 내부에서도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저항을 하는 것이 맞는가, 언제까지 이걸 지킬 수 있는가 이런 회의적인 시선도 나올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갈수록
저항엔 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무력 충돌은 최소화하고 결과적으로는 영장 집행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공수처와 경찰 입장에서는 천천히 차근차근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봅니다. 예. 방금도 언급하셨지만 경호처 내부에서 내부 동요와 관련된 지금 얘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호처가 폐쇄적인 조직인데 내부 균열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경호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휘부가 있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그 직원들 간의 관계를 보면 예. 상명하복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직계 질서가 굉장히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공수처에서도 공문을 보내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고 그렇다면은 형사처벌과 더불어서 뭐 민사적인 책임도 묻겠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동요할 만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예. 사실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공무원 신분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단행이 된다면 연금 부분이라던가 공무원의 신분 유지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경호처 내부에서도 이렇게 극렬하게 우리가 집행을 저지하다가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 내지는 이 공무원의 지위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동요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뿐만 아니라 지도부의 이런 처신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반발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보도에서 전해드렸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경찰이 만약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신분증 공개하고 얼굴도 공개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요, 우리가 불신 검문 같은 것을 할 때는 불신 검문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신분증을 보여준다거나 네. 이 경찰의 신분을 확인해주는 조치를 취할 것은 규정이 되어 있지만 네. 실무적으로 보자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뭐 신분증을 반드시 폐용해야 된다거나 사전에 본인의 신분을 고지할 의무까지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만 집행 이후에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본인이 누구인지 신분을 알려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본다면은 물론 이렇게 신분증을 폐용하라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고사항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체포 집행 이후에 인적 사항을 묻는다면 그걸 확인해주는 정도로 족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분위기면 강대강 대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들이 경호처 내부의 어떤 동요 움직임 말씀하고 있는데 경찰 내부의 우려 움직임은 없습니까? 경찰도 사실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미 공수처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이것을 경찰이 나서서 집행하는 것이 맞느냐가 법적으로도 한번 문제가 된 적이 그렇죠.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공수처가 집행을 하되 공수처에 이제 경찰이 좀 협조를 해주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지만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경찰이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발부된 영장의 집행에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예. 신원을 뭐 공개하라던가 아니면 추후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는 만큼 경찰도 왜 우리가 공수처가 지금 발부한 영장의 일에 앞에 전면에 나서야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까지 동원돼야 하느냐, 또 이런 불만 섞인 그런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경호처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이런 불신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일 헌법재판소 첫 변론 기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단 헌재법을 보면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지금 기피 신청을 한 것인데 네. 먼저 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이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에 물리력을 사회 공원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그런 헌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한 부분에 대해서 예. 이미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예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는 부분에 근거로 해서 지금 기피 신청을 하고 있고요. 예. 뿐만 아니라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가 지금 국회 측 대리인당 공동대표인 김희수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번제당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예.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지금 기피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예. 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이제 심리를 내일 또 헌법재판소에서 회의를 하겠다. 내일 오전에 한다고 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있는데 과연 이것이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냥 시간 끌기 전략인지 이런 부분을 보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 각하를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내일 오전 회의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탄핵 심판 심리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전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첫 변론 기일이 18일 만에 잡혔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31일 만에 첫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예. 총 걸린 이 기간을 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변론 기일이 17차례가 잡혔기 때문에 91일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었거든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론 기일이 지금 5회까지 잡혀 있는 상태인데 예. 더 충분한 심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증인 신청 등이 이루어진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와 한 유사한 정도의 수준의 변론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점쳐지고 다만 그 기간이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렇죠. 예. 중요한 부분은 충분하고 성실한 심리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내실 있게 재판이 이루어질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